네. 그 스스로 아이들의 눈으로 아이들 스스로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아이들이 뭘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른들의 착각이에요. 자, 오늘 박현숙 작가님과 두 번째 시간이네요. 저희가 같은 날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주제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아이들을 좀 알려주면 좋을까 늘 고민하는 주제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수상한 시리즈들을 쭉 읽어보면서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소재들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풀어주셨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리즈물을 먼저 만들 때 내가 몇 편까지 딱 이렇게 할 거야 해서 이렇게 딱 계획을 하시는지 아니면 반응을 보고 이렇게 쭉 이어 쓰시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네, 수상한 시리즈는 2014년도에 첫 책이 나왔는데 사실 뭐 첫 책 나올 때만 해도 그냥 한 권. 그때는 또 반응이 지금이랑 좀 달랐나 보네요? 그때는 시리즈로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그냥 뭐 한 권 나왔는데 얘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반응이 폭발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다음 권이 너 잘 되겠다 해가지고 얼떨결에 시리즈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10권이 총 나와 있잖아요. 10권이죠. 그래서 마지막 편 저도 이제 최근에 나와가지고 사실 마지막 이제 읽어봤어요. 수상한 기차요. 약간 아이들한테는 좀 흥미진진하고 약간 손에 땀이 날 것 같은 왜냐면 이전의 시리즈보다 훨씬 이게 그렇더라고요. 약간 스릴러물처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수상 시리즈의 주제들이 사실 독거노인에 대한 거, 가정폭력, 뭐 아동학대 사실 굉장히 그 시사적인 주제들이고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주제잖아요. 이런 주제를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부채의식 같은 어떤 빚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되고 나서 그거를 그 빚을 좀 이제는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수상한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작가는 보면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작품으로 많이 쓰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충남 공주라는 아주 시골에 살았었거든요. 그쵸. 공주는 제가 굉장히 시골이었는데 그 집이 14채밖에 없는 동네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 산 밑에, 앞에 산 밑에 빈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빈집이 한 3, 4년 정도 빈집이었는데 굉장히 옛날 집들은 흙으로 담을 막 쌓고 초가 지붕 이래서 한 3, 4년 빈집이 막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무시무시한 그런 집이었는데 어느 날 그 빈집에 혼자 사는 아주머니께서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겨울 내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밖에.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나서 좀 그때 호기심이 좀 많은 아이였어요. 관찰을 해봤는데 이 아주머니가 단 한 번도 안 보여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뭐 이렇게 수도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 중간에 보면 공동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물을 길었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신석기 아닙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고 했는데 아무리 나오기 싫어도 물은 길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엄마 있잖아, 저 빈집 아줌마가 아무래도 한 번도 안 보여. 내가 방학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리 지켜봐도 단 한 번도 안 보여 했더니 그때 엄마들이나 지금 엄마들이나 똑같은 대답이 뭐였냐면 박현숙, 너 방학 시작하고 나서 방학 숙제는 했니? 그래서 방학 숙제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제발 네 일이나 좀 잘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말았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월이 되어서 이제 마을 이장님께서 이 아주머니에게 농사일을 거들어 달라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때 그 집의 문을 열어보니 그 아주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그러시는데 이 아주머니께서 늦가을부터 기침을 굉장히 심하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혼자서 앓았던 거야. 겨울 내내. 그러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혼자 앓다가 몇 월 며칠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굉장히 충격을 받고
꼭 그 아주머니가 세상을 떠난 게 내 탓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 궁금했을 때 뭐 친구나 엄마한테 말하지 않고 내가 그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 봤더라면 발견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 살았을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마음에 너무나 큰 그 짐 같은 게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그래서 가끔 그 아주머니가 생각났었는데 이제 작가가 되고 나서 2013년도인가 보면은 신문에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라는 그 기사가 날면 날마다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이거를 써야 되겠다 해서 수상한 아파트를 쓰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히스토리. 지금 이게 한편에도 또 거의 책을 다시 듣는 것처럼 근데 그래서 좀 이해가 됐어요. 수상한 아파트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전문적으로는 모르지만 느낌이 딱 보고 나서는 그 되게 어려운 주제를 그래도 아이들 눈높이에서 되게 가볍게 풀어내려고 되게 재밌게 표현을 해주셨구나 했는데 히스토리 이렇게 듣고 나니까 되게 와닿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는 또 이제 뭐 다른 것들을 쓰시면서 사실은 아동학대나 뭐 약간 그런 주제들이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전체 시리즈물 자체도 계속 관계 그리고 이제 그 관심? 제가 이제 키워드 생각 더불어 사는 어떤 느낌,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말로 하지 않고 책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사실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다고 사실 생각했는데 그 읽고 난 독자분들의 반응들이 어땠어요? 아이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의 반응? 수상한 시리즈는 역시 그 인기의 비결은 재미라고 하더라고요. 전혀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말을 꺼내기 좀 힘든 주제고, 이런 건데, 접근을 굉장히 쉽게 하고, 눈높이에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렵게 와닿지 않고 비참하게 와닿지 않고 좀 밝게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 아이들도 자신들의 그 눈높이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있거든요. 또 너무 어둡지 않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또 아이들도 역시 사회의 구성원이고, 그러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인지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작년하고 올해 사실 계속 걸쳐서 약간 단절된 시간? 그리고 일단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거의 잘 못 만나다 보니까 사회적 동물인데 저희는. 근데 저희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사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 학교 다시 갈 때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친구들 만나고 그래서 되게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더불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걸 좀 배웠으면 좋겠는지 책 쓰시면서 계속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 코로나라고 얘기하니까 애들이 만나는 애들이 뭐가 가장 하고 싶어 하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학교 가서 급식 먹고 싶다고. 급식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뭐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뭐 밥을 먹고 그게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수상한 기차역에 보면은 그래서 기차역이 그런 거가 조금 많이 투영됐어요. 그래서 제가 수상한 시리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사실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람의 어떠한 그 최종의 살아가는 최대 목표는 행복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연을 가서 제가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왜 공부해? 그럼 이제 1, 2학년들은 엄마가 하라고 하잖아요. 이래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냥 너무나 슬픈 일인데 거의 대부분 10명이면 9명의 대답이 왜 공부하느냐?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정말로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 좋은 대학교에 왜 가고 싶어? 그러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요. 그러니까 그 좋은 직장이라는 것도 사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틀 속에서 좋은 직장이에요. 그러면 좋은 직장에 왜 들어가고 싶어? 물어봐요. 아주 끝까지 물어봐요.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그러면 돈을 왜 많이 벌고 싶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네, 행복하게 결국은, 살기 위해서요. 네네.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 성취,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내 꿈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그렇죠. 거를 했을 때 행복할 수가 그렇죠. 있고, 다음으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사람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다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목표인 행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내 욕심껏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치가 나가야 돼요. 배려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그쵸. 또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그런 이야기를 이제 책에다가 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그 단절되어 있었다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에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에 휩싸여서 정말 세상과 단절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는 뭐가 나올까라는 상상을 하게 됐고, 그게 기차역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우리가 IT 강국이잖아요. 휴대폰이 어디에 가도 다 터져요. 그쵸. 그런데 이 수상한 기차역에서는 휴대폰도 터지지 않아요. 그럴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그러니까 코로나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단절된 여기에서 어떤 공동체, 여기서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기차역에서는 공동체의 약속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거기에서 그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그동안은 실패한 것이다,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실생활에서 아이들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드는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고 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 동화라는 것은, 저는 동화책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어떠한 사건을 만나고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갈 때 그 안에는 어른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아이들이 주인공이 돼서 아이들이 모든 걸 다 해결해 나가면서 해결을 함과 동시에 또 아이들은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이 실생활과 똑같은 엄마의 그 가르침과 어른들의 그 흔한 말로 잔소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책을 읽은 아이들이 과연 자유롭게 자신이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쵸? 거기에서 일어난 그 모든 사건들을 아이들의 눈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 안에는, 아이들이 읽는 책 안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다니고 자유롭게 날고 자유롭게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제가 거기서 자유를 주고 싶었거든요. 그게 또 어린이 책에서는 그게 맞는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린이 책은 가르쳐야 돼. 권선징악. 이렇게 되면 너 이렇게 되면 잘못했어. 이래서 모든 걸 어른들의 잣대로 해결을 다 해주는 책은 지향하시고 교훈을 딱 이렇게 주기보다 재미를 주시고 재미를 대리만족 스스로, 그리고 그 스스로 아이들의 눈으로 아이들 스스로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아이들이 뭘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른들의 착각이에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내요. 어른들은 이렇게 살면서 틀이 점점 좁아지고 갇혀져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 나이 때는 정말 다양한 해결 방법, 들으면 놀랄 정도로 그러한 해결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른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체계까지 그게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쓰셨구나. 듣고 나니까 책이 내용이 그랬는데 진짜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으셨군요. 근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그러면 앞에 이제 사실 현답이 나온 것 같은데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노력과 가르침을 하지 말고 아이 스스로 사실 찾아가고 아이 스스로 계속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실 지켜봐 주는 거?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아이가 제가 되게 신기한 게 최근에 새가 한 마리 떨어져서 며칠 전에 일인데 까마귀가 아기 새를 물고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근데 다쳤는데 아이들이 동네에서 놀다가 그 새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새를 어떻게 할까 여럿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새를 동물병원에 전화해서 수의사 선생님 와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뭐 그런 거 다 물어본 거예요. 4학년인데 제가 놀랐어요. 왕진을 요청했네. 근데 새는 안 된다. 야생 새는 안 된다. 그래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좀 상처가 나고 다쳤어요. 그래서 앵무새 카페 같은 데 가서 먹이도 사오고 막 이제 굉장히 할 수 있는 최선을 아이들이 다 생각해내더라고요. 그쵸. 제가 수상 시리즈를 읽으면서도 이 나이대 아이가 한 5학년 요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전에는 제가 다 가이드를 주고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크게 깨닫고는 그 작가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쭉 들으면서도 아이 스스로 하게 많이 해줘야겠다. 그 생각을 들었고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 약간 정말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해방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죠? 맞나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좀 여러 답답함이 사실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 이렇게 올해 겪어오면서 좀 사람들이 약간 긴장감이 높다 보니까 스트레스나 짜증 이런 게 사실 많아졌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에게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해소를 책을 아까 간접체험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책도 이제 좀 아이가 즐겁게 읽을 수 있게 좀 재미있는 책들을 찾아주고 아이 취향에 맞춰서 그리고 또 혹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책에 관한 이야기라면은 뭐 취향에 맞게 찾아줘서만은 되지 않아요. 스스로 찾고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좋은 독서법은 그거 같아요. 아이가 찾은 책을 엄마도 같이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완성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저는 글을 쓸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 주인공이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고 딱 제가 다 마무리해 주지를 않아요. 끝에 가서 꼭 뭔가가 좀 빠졌어. 더 생각을 해야 돼. 궁금해.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 강의 가면 선생님 그 다음에 그 애 어떻게 됐어요? 물어봐요. 그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잘 살아요?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대답을 하죠. 그거는 너희들의 몫이야. 저는 책을 쓸 때 독자의 몫을 남겨둬요. 저는 이제 책을 쓰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책은 작가가 쓰지만 독자가 읽고 독자의 몫까지 다 했을 때 그 책은 완성된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독서를 하는 것도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이제 그 독서 지도를 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원하는 책을 골라서 같이 이렇게 노력해서 그러한 습관을 들여주는 것 거기에 더하기 엄마도 같이 읽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거 그렇게 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완성된 독서법이 되는 거예요. 독서법이 되는 거고 사실 그게 어려운 건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 자식 교육을 위해서는 더 어려운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별도 따오잖아요. 따오라면 따오잖아요. 근데 그거만큼 책을 좋은 책을 자기가 원하는 책을 찾아서 읽고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엄마와 함께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고 또 사회적인 이슈와 어떠한 그 뉴스거리나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는 아이의 생각과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재산을 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120세대잖아요.
네. 11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네. 그때를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신이 어떤 무엇을 하고 살고 어떤 일을 하고 살든 간에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 듣고 원래는 어린 시절에는 책도 좀 종합책 열심히 읽어주고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학년이 넘어가면 이제 혼자 읽을 수 있잖아. 그러면서 두거나 엄마는 안 읽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책이 점점점 멀어지다가 고학년 가면 오히려 책을 안 읽는 친구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저도 깨달은 게 3, 4년 정도 지금 아이 수준에 보다 더 높은 책도 읽어보고 다 읽어보거든요. 그리고 먼저 엄마 이 책 읽어봐 진짜 엄마는 재밌더라. 그러면 이렇게 눈치 한번 보다가 진짜 뭐 이러면서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노력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같이 그 아이들이 클 때까지 같이 재미를 붙여서 작가님 말씀처럼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간접 체험이 되는 게 아이한테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 예측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쭉 청소년 소설도 같이 쭉 이어서 읽어봐야겠다. 사춘기 때 그걸 가지고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그 생각이거든요. 우리 작가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가 2편에 걸쳐서 사실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셨고 또 그 유튜브로 이렇게 저희가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많은 거를 아마 느끼셨을 것 같고 또 책을 통해서 아이들과 또 이야기 많이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